늘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옥분입니다. 지금은 팔순의 나이에 치매라는 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선명한 추억들이 남아 있어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특히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아가야 했던 시간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만 해도 저는 풋풋한 소녀였고 남편은 의욕 넘치는 청년이었고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친 게 저희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의 수줍은 미소와 밝은 눈동자에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장터와 시장을 누비며 데이트를 했죠. 둘 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변변한 약속 한 번 못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고 진했어요. 옥분아, 날 믿어.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가난은 두렵지 않아. 석훈 씨, 나도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고생도 낙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식 날 남편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약속을 했죠. 옥분아, 이 몸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 것을 맹세합니다. 눈물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며 남편의 눈빛 또한 진실로 반짝였어요. 서로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지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비록 한켠의 총구석 야외에서 울린 초라한 결혼식이었지만 가난 속에서도 남편과 단둘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했고 등짝이 벗겨질 정도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집에 돌아와선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허기진 배를 쓸어내리며 한숨 자고 나면 다시 일터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은 안쓰러웠지만 당신을 위해 묵묵히 버텨준 그 희생이 고마웠어요. 열심히 사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옥분아, 고마워. 나도 당신과 우리 아이들만 있으면 살아갈 힘이 나. 그렇게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며 아이들을 키워냈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 남편이 품삯을 받으러 시장에 갔다가 커다란 광주리에 가득 담은 생선을 들고 왔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양이었고 이걸 어떻게 다 사온 거야? 우리 형편에 사장님이 특별 보너스로 주셨어. 우리 옥분이 먹으라고. 자, 꺼림없이 먹자고.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며 생선을 내어주었죠. 속으로 목이 메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깃든 생선을 먹으며 행복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기들을 위해 좋은 것은 모두 양보하고 본인은 군밤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남편. 그런 남편이 있어 고된 새댁이 꿋꿋이 견딜 수 있었어요. 하루는 친정어머니가 남편 귀한 줄 모르고 살면 후회한다며 남편을 아끼라 타일렀습니다. 저런 사람 오래오래 모셔야 해. 너의 복덩어리야. 그런 친정어머니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제 반쪽이 있으니까요. 맨손으로 시작한 가난한 살림살이. 그때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저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있어 삶의 고난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도 씩씩하게 키워낼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은 저에겐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그 시절이 내겐 눈부신 보석 같은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남편을 여인 뒤로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느닷없이 가슴을 부여잡더니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여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이미 남편의 심장은 멈춰버린 뒤였어요. 의사는 심근경색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완전히 멍해진 채로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던 기억이 나요. 석훈 씨, 당신이 가버리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 안 돼. 날 두고 가면 안 돼. 장례식장에선 눈물이 말랐어요.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다가 득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겨우 10살, 7살밖에 안 된 민수, 영수. 애 아빠 없이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어요.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나약해질 순 없었어요. 어린 것들이 울먹이며 아빠, 아빠 하는 소리에 눈물을 삼키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훈 씨, 걱정 마. 내가 우리 아이들 꼭 잘 키워낼게. 하늘나라에서 지켜봐줘. 산소의 흙을 뜨던 손은 덜덜 떨렸어요. 이제 남편은 영영 제 곁을 떠난 거예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세상이 캄캄했죠. 시커먼 상복을 벗으며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꿋꿋이 살아가자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죠. 식당에서 허리가 휠 정도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밤새 일하며 쓰러질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에는 남편 생각에 가슴 한편이 허전하고 쓸쓸했고 곁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아이들 걱정에 눈물로 베개를 적셨답니다. 영영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버텨, 보고 싶어 미치겠어. 아이들은 자꾸만 아빠를 찾았죠. 집에 들어서면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하고 묻던 민수의 천진한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돌아오지 못할 줄 아는데도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며 속으로 울었죠. 저는 애써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고 했었죠. 대신 웃어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아빠 빈자리만큼은 제가 꼭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영수야, 아빠는 멀리 여행 가셨어. 하지만 우리 가족은 계속 함께니까 슬퍼하지 말자. 하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빈방에 누우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쓸쓸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괴로웠죠. 남편 옷을 꺼내 껴안고 밤새 울기도 했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보고 싶어.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정신없이 살았어요. 슬픔에 빠져 있을 새가 없었죠.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눈코 뜰 새가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분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공장에 가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찌들었던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아등바등 버텼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빨래와 저녁 준비에 정신이 없었죠. 엄마, 아빠는 우리 안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러 와요? 민수의 순진한 물음에 목이 메었어요. 그럴 때면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꼭 껴안아줬죠. 아빠는 멀리서 우리 지켜보고 계신단다. 민수도 씩씩하게 자라야 해. 알았지? 간신히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힘들었죠. 왼손에는 때 때문에 부스럼이 손바닥을 뒤덮었고 허리는 일하느라 휘어질 대로 휘어졌어요. 내 몸 망가지는 건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저 아이들 잘 키워내는 게 소원이었어요. 바느질을 배워 아이들 옷을 만들어 입히고 깡통을 주워다 부식을 해서 연탄을 때웠죠. 고된 하루의 끝에 아이들 잠든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힘들게 자랄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아이들을 키웠죠. 슬픔을 삼키고 또 삼키면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못난 엄마라 잘해줄 순 없어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봤죠. 그게 남편에 대한 저의 사랑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불러보고 꿈속에서도 남편을 그리워했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그때 생각이 나곤 해요. 서로 기대어 살던 그 따스한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보, 나 아직도 당신이 너무 그리워. 첫째 민수는 정말 귀한 자식이었죠. 아버지를 일찍 여행 탓에 너무나 일찍 철들어 버렸어요. 책임감이 강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했답니다. 힘없는 엄마 대신 남자 노릇을 하려 했었죠. 장을 보러 가도 값싼 것만 골라오고 동생 영수 학교 갈 때 도시락도 직접 만들어주고 민수가 그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민수 맘속에 큰 흔적으로 남았나 봐요. 늘 뭔가에 쫓기듯 바쁘게 살았죠. 학교 갔다 오면 집안일부터 했답니다. 엄마 피곤할까 봐 절대 놀자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책을 즐겨 읽더군요. 공부 잘하는 아이였죠. 엄마, 나 커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 민수가 저한텐 하늘 같은 존재였어요. 동생 영수 잘 돌봤죠. 제가 일 나가면 영수 집에서 놀아주고 학교 갈 때 챙겨주고 민수가 안 해준 게 없었죠. 세월이 흘러 민수가 대학생이 됐을 때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책임질 거예요. 혼자 고생하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민수가 저 대신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착하고 효심 깊은 민수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고마웠죠. 한편 영수는 장난꾸러기의 운동광이었답니다. 그 애는 활발한 게 남달랐어요. 아침이면 뛰어나가 친구들과 나뭇가지 말뚝으로 칼싸움 놀이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커서 무술가 될 거야. 우리 엄마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러고는 씩씩하게 웃어 보이곤 했죠. 그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던 영수.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일 꺼들기도 했죠. 영수가 애쓰던 걸 보면 귀여웠어요. 형은 책이나 읽어.
밖에 버틸 일은 내가 할게. 영수가 민수를 배려하는 마음씨에 고마웠죠. 그리고 둘이 서로 아껴주는 모습에 흐뭇했답니다. 아이들은 고된 환경에도 씩씩하고 밝게 자랐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고, 민수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할 때 영수는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운동으로 진로를 잡겠다고 했죠. 체육 선생님한테 특별 훈련을 받겠다며 나도 형처럼 최선을 다할 거야. 엄마, 운동으로 우리 가족 기쁘게 해줄 거예요. 그 바람대로 영수는 운동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달리기에 소질이 있다고들 하더군요. 학교에서는 기를 키워줄 테니 믿고 맡기라고 했죠. 그래서 영수는 육상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전념했답니다. 영수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운동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수가 제게 상장을 내밀더라고요.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군요. 엄마, 나 해냈어. 나 잘했지? 맞다, 영수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이의 땀방울이 빛나 보였어요. 고생만 하던 저희 가족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그렇게 민수와 영수는 엄마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삶의 의지가 되어준 보물들이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준 민수와 영수. 그 아이들 덕분에 저는 버텨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사랑으로 채워진 세월은 비록 고단했지만 제겐 눈부시게 찬란한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이렇게 멋진 아들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죠. 석훈 씨, 우리 아들들 참 잘 컸지.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고되고 팍팍한 삶이었지만 사랑하는 자식들이 곁에 있어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두 아들의 사랑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버틸 힘이 생겼죠.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짓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민수의 변화는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민수는 저에겐 하늘 같은 존재였죠.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자라 공부도 잘했고 효심 깊은 아들이었어요. 아침이면 제 식사를 챙겨주고 먼저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민수는 아버지 빈자리를 많이 느꼈는지 일찍 철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처럼 가장 노릇을 하려고 했었죠. 어린 나이에도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여유돈이 생기면 동생 용돈이며 제 생활비에 보태고 했어요. 그런 민수가 대학에 입학하고 한 학기가 지났을까요?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동네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민수가 술을 많이 마신다고요. 처음엔 그냥 대학생들끼리 어울리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점점 민수에게서 술 냄새가 나더니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얼굴에선 피로가 가시질 않고 전에 없이 짜증을 내며 들같이 굴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민수를 힐끔힐끔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머리끝까지 쏘스라쳤죠. 술집에서 일한다는 게 느껴지는 차림에 화장까지 진한 여자더라고요. 민수를 따로 불러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얘가 도대체 뭐하는 애니? 술집 여자를 왜 데려와? 사귀는 사이야? 결혼할 생각이야? 엄마,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민수가 술집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늘이 두 쪽 나도록 말렸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인데 그 여자와 결혼한다니 말이 됩니까? 민수야, 제발 정신 차려. 그 여자는 너랑 안 어울려. 너 왜 그래?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이야. 내 인생 내가 결정해. 아들은 차갑게 말하며 등을 돌렸어요. 이 못된 자식아. 엄마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렸지만 민수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건만 결국 터질 것이 터졌죠.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민수가 그 여자와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내게 말했죠.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알아서 혼수 준비하고 날짜 잡아.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내가 절대 싫다는데 무슨 결혼이야? 집안이 풍비박산 나도 좋다는 거야? 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 큰 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뭘 안다고 말려. 어차피 엄마 식구로 안 여길 거니까 신경 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수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술집 여자와 살림을 차릴 거라며 욕지거리를 내뱉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식이 엄마 등을 떠밀고 가는데 오열하지 않을 수 있나요? 민수가 떠난 뒤 연락은 끊겼고 제 마음속엔 깊은 구멍이 생겼어요. 색감만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마치 영혼이 송두리째 뽑혀 나간 것 같았어요. 살아야 할 의욕조차 사라지고 삶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진 느낌이랄까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밥맛도 없고
잠은 오지 않고 그렇게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보낸 날들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죠. 아들을 위해 모진 고생도 달게 받으며 살아왔는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낸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속까지 태워가며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 저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으니 이 망망대해에서 저 혼자 어떻게 버티란 말입니까? 석훈 씨, 우리 민수가 엄마를 두고 가버렸어.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남편의 영정 앞에서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세상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알아줄 리 없겠죠.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이 어떤 건지, 이 망망대해에서 홀로 떠도는 외로움과 절망이 어떤 건지 말이에요. 더욱 무서웠던 건 영수마저 떠날까 봐 전전긍긍했던 마음이에요. 민수도 떠나간 마당에 영수까지 잃는다면 그땐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영수 얼굴을 살피고 혹여 무슨 낌새라도 보이나 긴장하며 지냈죠. 그런데 제 예감이 적중하고 말았어요. 영수에게서 결혼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든 거예요. 엄마, 내가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 운동 가르치던 여학생인데 임신했대. 영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여자를 가르치게 했단 말이야? 게다가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다그쳤죠. 영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버럭 화를 냈어요. 엄마는 민수 형만 편해하지.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엄마는 나 좀 내버려둬. 그 말과 함께 영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둘째마저 제 곁을 등졌고 두 아들에게 버림받은 현실이 저를 짓눌렀답니다. 정신은 혼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맙소사,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나. 제 가슴을 쳐가며 통곡했던 그날의 절망감은 말로 도저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두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나 되세요. 그때의 그 고통과 배신감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자식들을 내 욕심대로만 키우려 했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식 잘 되라고 한 소리였지만 그게 오히려 자식들을 옥죄고 억누르는 결과를 낳은 걸까요? 엄마 말을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던 민수와 영수. 제가 그렇게 키웠던 걸까요? 후회가 되네요. 하지만 그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불같은 성격의 고집까지 있으니 자식들이 저만 바라보며 살길 바랐던 것 같아요. 결국 저의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죠.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자식들이 저를 떠난 게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두 아들에게 버림받고 난 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살아갈 의욕도 사라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욱신욱신 아파옵니다. 정말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도 매일을 버텨내야만 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꿋꿋이 버텼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지만 묵묵히 살아낸 세월이었지만 아직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한 엄마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라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께 제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걸 보면 제 인생도 그리 헛되진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모진 풍파를 겪으며 내공이 쌓인 셈이랄까요? 그 시절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덕에 조금은 더 단단해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장밋빛일 리 없죠. 아들들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상실감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느 날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뼈에 금이 가서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됐어요. 병원에 실려가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회복하는데 몇 달은 걸릴 거라면서 안타까워했죠.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하나. 막막함에 눈물만 났습니다. 간신히 제 돈으로 병원비를 치르긴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저는 거동조차 힘든 폐인이 되고 말았죠. 병원비로 돈을 다 털어넣은 터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아들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연락한다 해도 돌아올 리 만무했고 나 혼자서 버틸 수밖에 없나 싶었습니다. 간신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받아들여져 연명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었죠. 한겨울에도 난방은 꿈도 못 꾸고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날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로도 후유증이 심각했어요.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저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죠. 그렇게 고달픈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자꾸만 흐려지더니 사물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까맣게 잊어 태울 뻔도 여러 번 했죠.
밥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밥을 또 먹고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 못하는 일이 일쑤였답니다. 어느 날은 제 집을 못 찾아 몇 시간을 헤매기도 했죠. 지나가던 행인이 날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노숙자로 알았는지 동전 몇 개를 던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했지만 그냥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내 나이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악화되었어요. 어느 순간 저도 제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급기야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쓰러져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라고. 알고 보니 욕창까지 생겼다면서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봤어요. 검사를 해보니 제 병명은 알츠하이머, 게다가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머리가 띵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치매라니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요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난단 말입니까?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도저히 요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퇴원을 하고 힘겹게 홀로 지냈어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건 물론이고 얼굴을 씻는 것조차 힘들었죠. 식사는 거의 굶다시피 했고 한겨울에도 난방은 꿈도 못 꿨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버티던 어느 날 문득 자식 생각이 났어요. 아들들에게 연락해 볼까 하다가 내 마음을 접었죠.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이제 와서 이런 못난 노모의 신세 한탄을 들으면 더 마음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저를 버리고 간 자식들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그 고생을 다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짓밟고 가니? 하지만 소용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곁에 없었으니까요. 병들고 초라해진 노모의 모습은 아마 상상조차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저를 발견하고 놀라더니 제 핸드폰에서 아들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더라고요. 민수는 받지를 않았고 겨우 영수와 통화가 됐다는데, 영수야, 어머니가 치매가 심각한 것 같아. 지금 좀 와봐. A씨, 왜 하필 지금 그러세요? 엄마 모실 형편이 안 돼요. 나 지금 굉장히 바빠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영수의 싸늘한 목소리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내 자식, 내 피부치가 나를 이렇게 외면하다니. 아줌마, 형한테 전화해봐요. 형이 장남이니까 책임져야지. 영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고 또 민수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30분쯤 지나 겨우 연결이 됐는데 민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지금 그런 소리 하려고 전화했어요? 나도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굴 돌보냐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은 아들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수야, 엄마가 널 키우느라 그 고생을 다 했는데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목 놓아 흐느껴 봤자 소용없었죠. 돌아오는 건 냉랭한 침묵뿐이었으니까요. 나 좀 살게 해줘, 엄마.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야. 그냥 요양원에 가시든가. 결국 민수도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아줌마도 단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죠. 할머니, 죄송해요. 자식들이 이러는데 제가 감히 어쩌겠어요. 그냥 요양원에 가세요. 저는 요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아들 내외가 데려가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서러움에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나. 여보, 나 좀 데려가줘.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대답 대신 찾아온 건 쓸쓸한 적막뿐이었어요. 제 삶에 구원 따윈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렇게 요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병원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상황을 듣더니 안타까워하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비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한 줄기 희망을 준 것 같았죠. 그렇게 해서 겨우 요양원에 가게 됐어요. 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들들 사진을 꺼내 들었죠. 눈물로 얼룩진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네는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당신, 우리 민수, 영수. 엄마가 떠나요. 다시 못 볼 것 같으니 용서해. 이렇게 인생의 막바지에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채 요양원으로 향했죠.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쓰라린 눈물을 삼키며 저 홀로 낯선 길을 떠났답니다. 처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홀로 지내야 한다니 절망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어요. 저 같은 병을 앓는 할머니들과 동병상련의 정을 쌓았죠. 그 덕에 외로움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이게 제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치매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밤낮으로 헛소리를 하고 배회를 하고 망상에 빠지고 급기야 요양원 사람들 얼굴도 가물가물 헷갈리기 시작했죠. 김석훈 씨, 김석훈 씨, 우리 김석훈 씨 여기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께 매달려 남편 소식을 물었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달래주시곤 했죠. 김석훈 씨는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치매가 심해질수록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기 힘들었죠. 김석훈 씨, 김석훈 씨, 우리 김석훈 씨 반찬 좀 더 줘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지금이 언제인지, 여긴 어딘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남편 생각밖엔 나지 않았어요. 우리 김석훈 씨 봤어. 화장실 갔다 온다더니 왜 안 와? 김석훈 씨, 김석훈 씨, 그렇게 알 수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나마 제정신일 때는 과거를 더듬어보며 버텨내고 있죠. 이 늙은 몸뚱이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 떠나기 전에 믿음직한 아들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것조차 여의지 않네요. 민수, 영수 얼굴 한번 보고 눈 감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엄마가 너희 낳아 키우느라 고생했던 거 알기는 하니. 요양원에서 맞는 아침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들을 기다리지만 끝내 그들은 찾아오지 않아요. 버림받은 서러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도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하니 눈물을 삼킬 수밖에요. 어제도 마음이 좋지 않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잠은 오지 않고 남편 생각에 목이 메더라고요. 곁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이젠 떠나보내야 한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다 겨우 잠이 들었죠. 오늘도 아침 먹고 나니 속이 더부룩하여 몸도 찌뿌둥한데 간호사 선생님이 산책 좀 하자고 하시는군요. 거절하면 또 구박하실까 봐 겨우 일어섰어요. 천천히 복도를 걸으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 팔을 부축하며 부르짖는 간호사 선생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려요. 숨이 가빠오고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눈을 감는 건가 싶었죠. 석훈 씨, 나 좀 데리러 와.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암울하기만 하네요.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다니 너무 허망하고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 죽음이 선 것 같아요. 늙고 병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주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겠지만 가족은 없으니 제 삶도 이제 끝인가 봐요. 죽기 전에 민수, 영수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으련만. 엄마가 너희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도 원망은 안 해. 다 엄마 팔자다 생각하니까 그저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하지만 그 바람도 헛된 꿈이겠죠. 내일이면 눈 감을 날인데 내 자식들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서러움에 가슴을 쳐봤자 돌아오는 건 병실의 쓸쓸한 고요뿐이네요. 이대로 눈 감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여태 평생 고달프게 살아왔으니 이젠 편히 쉬고 싶어요. 석훈 씨, 당신이 먼저 가서 날 기다리고 있지. 나도 이제 곧 갈게.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늙고 병든 할머니의 사연이 귀찮으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부디 내 전철 밟지 마시고 자식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세요. 민수야, 영수야, 엄마가 먼저 갈게. 너희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 좀 용서해 다오. 건강히 살고 엄마 곁에 올 때까지 잘 살아야 한다. 사랑한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던 어머니 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하늘에서 우리 가족이 따뜻하게 맞아줄까요? 이제 눈 감아도 고단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내 자식이라 생각하니 서러움도 가시는군요. 여보, 우리 석훈 씨, 그 옛날 예쁘던 옥분이 모습으로 찾아갈게요. 힘없이 눈을 감는 할머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와 생사를 확인하지만 이 할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홀로 죽음을 맞이한 김옥분 할머니. 자식 곁을 떠나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셨고 삶은 고달팠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온 한 여인의 일대기가 끝난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가장 힘들 때 함께해 주지 못한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족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김옥분 할머니의 사연을 가슴에 새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네요. 할머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